작가 소개. 유연거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전공. 컴퓨터 관련 업무 및 회사 운영 추리소설 및 판타지 소설 다수 저작. 무협 판타지 소설 읽어주는 여자와 남자. 이번 순서는 로버트 김 작가의 천세보입니다. 천세보, 천세보.天地震撼的强者摇撼，如今我站立在巅峰之巅，未曾见过的招式盛开绽放，天下无双的王座属于我。流转的岁月如江河停歇，黎明的光芒划破长空，破风追雷踏影而行，一人独尊如林的传奇。指着明日，绝世无血，百死瞬间化作一次正义。不朽的传说自足下驰骋，江湖世界为我歌颂。天地震撼的强者呐喊，如今我站立在巅峰之巅，未曾见过的招式盛开绽放，天下无双的王座属于我。천지 뒤흔드는 강자의 함성,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정장. 보지 못한 소식으로 피어나 천하제 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고요한 무림 속에 바람이 일었네. 은밀한 초식 속에 빛나는 운명도 닿아네. 저 무거운 침묵, 이제 깨어지는 소리, 휘몰아치는 광풍 심장을 흔드네. 발밑엔 흔적 없이 새겨지는 발자취, 지금껏 숨죽인 시간들 모두 녹아내리네.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경지, 전하의 정점으로 빛을 내뿜네. 천지 뒤흔드는 강자의 함성,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정점. 보지 못한 초식으로 피어나 천하제 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강물처럼 흐르던 세월이 멈췄네. 새벽처럼 이른 빛이 하늘을 가르치네. 바람을 따르고 번개를 쫓아 단 한 사람의 무림의 전설이 되었네. 손끝에 담긴 초식의 생명, 100번의 순간이 한 번의 진실로 끝나지 않을 전설이 발끝에 시작돼. 무림의 세계가 나를 노래하네. 천지 뒤흔드는 강자의 함성, 이제 내가 서 있는
못한 초식으로 피어나 천하제일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전지 뒤흔드는 강자의 함성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정점 보지 못한 초식으로 피어나 천하제일의 자리에 내가 서 천세보 숭산에 이르는 관도를 한 필의 준마가 질풍처럼 내달리고 있었다. 이미 상당히 먼 길을 달렸는지 말 잔등에는 하얀 소금기가 완연하였다. 그러나 준마는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늘씬한 네 다리를 번갈아 규칙적으로 내딛었다. 준마는 관도를 벗어나 소림사로 향하는 소로에 접어든 후에도 달리는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였다. 그때 말등에 타고 있던 흑의인의 시야에 한 행인이 들어왔다. 행인은 뒤쪽에서 다급하게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묵묵히 걷고 있었다. 비켜라. 인간의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도 있단 말인가? 다급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내공이 실린 병력 같은 흑의인의 고함은 사자의 포효처럼 일대 산중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앞서 걷고 있던 행인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귀머거리인가? 에이, 어쩔 수 없지. 일이 워낙 다급하니 다치거나 말거나 행인이 비키지 않자 흑의인은 좁은 길에서 행인의 곁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달려 지나치려 마음을 먹었다. 흑의인은 정강이에 힘을 주어 말가슴을 바짝 조이며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준마는 행인과 거리가 줄어들자 흑의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가? 다급해진 흑의인은 자신의 다리에 더욱 힘을 가했다. 그러나 흑의인이 아무리 다리에 힘을 주어도 준마는 흑의인의 의사에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계속 줄였고 마침내 행인 뒤에 이르자 흑의인이 고삐를 당기지 않았는데도 멈춰 섰다. 그러더니 행인의 보조에 맞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의아함을 넘어 당혹감을 느끼며 흑의인은 계속하여 박차를 가했으나 준마는 행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뜻을 미리미리 알아채서 말을 할 필요조차 없지 않았던가. 내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흑의인이 당혹 속에 탄식하는 사이 멀리 소림사 일주문이 흑의인의 시야에 들어왔다. 흑의인은 급한 마음에 더 이상 말을 재촉하지 않고 얼른 말에서 내려 행인을 앞질러 앞으로 내달렸다. 이날따라 소림사 일주문에는 범상치 않은 4명의 화상들이 나와 있었다. 흑의인은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화상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이렇게들 나와 계시는 걸 보니 누구를 마중 나온 것 같구려. 아무거나 잘 되었소. 내 방장 스님을 뵙고자 하니 안내를 좀 부탁하오. 속사포처럼 들이대는 흑의인의 일방적인 너스레를 묵묵히 듣고 있던 화상은 방장이라는 단어가 날라오자 순간 눈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곧 태어난 기색으로 돌아가며 흑의인을 향해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나무관 세음보살, 시주기호선 무슨 일로 우리 소림사 방장을 찾는지. 네, 아주 중요한 용건이 있소이다. 방장 스님에게 직접 말해야 하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서 안내를 해주시오. 화급한 용무라 하지 않소. 나는. 흑의인은 화상이 눈을 내리깐 채 자신의 재촉을 무시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꼬리를 끌며 손을 등 뒤로 가져갔다. 개방 방주 천수만득 장삼식이라 하오. 또박또박 힘주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장삼식은 그때까지 등에 메고 있던 막대기를 꺼내 으스대며 앞으로 내밀었다. 개방의 방주에서 방주로 전해진다는 타구봉이었다. 느리지만 유연하면서도 기묘한 동작으로 타구봉을 꺼낸 장삼식은 타구봉을 지팡이 삼아 땅을 짚으며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어조로 안내를 재촉하였다. 화급한 용무인이 앞장서시오.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합시다. 장삼식의 호들갑스러운 재촉에도 화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삼식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이제까지 보이던 약간의 긴장마저 풀더니 다소 맥이 빠진 기색으로 차분하게 응수하였다. 소승들은 소림사 사대오법이요. 응당 태도를 받고 자신을 알아 모실 것으로 기대하던 장삼식은 화상의 차분함이 못마땅하였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묵묵히 화상의 말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 소승은 첫대 호법 동방천왕 현공이라 하오. 오늘 소승들은 우리 소림의 일대 귀빈을 맞으라는 방장 스님의 명을 받고 여기서 귀빈을 기다리는 중이요. 소승들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 방주께오선 객청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정갈하시오. 뭐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공의 언사에 장삼식은 몰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신음 같은 탄성을 삼켰다. 장삼식의 입에서 삼켜진 탄성은 잠시 후 탄식으로 새어나왔다. 허, 정말 답답하구려. 내 화급하고 중차대한 용무라 하지 않았소. 소림이 언제부터 개방을 개똥으로 여기게 되었단 말이오. 이 장모가 직접 와서 방장 스님 뵙기를 청하는데도 이리 푸대접할 수가 있단 말이오. 장삼식의 긴 푸념에 현공은 다시 한번 합장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우리 소림이 어찌 백도 무림의 고산준봉, 개방을 무시하겠소. 다만 오늘 방장 스님의 명이 워낙 지엄하여 방주를 바로 모시지 못하는 점, 방주께오선 깊이 해량해주기 바라오. 허,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게요? 장삼식의 질문에 현공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는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떼었다. 우리도 모르오. 이름도 모르고. 현공은 말꼬리를 흐리더니 순간 정색하였다. 혹시 방주께서 우리 방장을 만나려는 용무가 무슨 물건을 하나 받아가려는 것인지요? 현공은 혹시나 하는 눈빛으로 장삼식의 안색을 살폈다. 아니요. 그건 아니요. 내가 방장 스님을 만나려는 목적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관련하여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하고자 함이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화급하여 조금도 지체할 수 없소. 장삼식의 긴 대답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현공은 혹시나 하던 눈빛을 거두며 뒤로 물러섰다. 물건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니 방주는 우리가 기다리는 귀빈은 아니요. 객청으로 가시어 그 곧 행자에게 정갈하도록 이르시오. 현공은 말을 마치고는 등을 돌려버렸다. 단호한 현공의 태도에 장삼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언제 와 있었는지 뒤편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행인과 그의 준마가 그림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행인과 준마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양 각기부터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이상하군. 저 놈의 성질 머리는 나 말고는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준 적이 없는데 낯선 인간 옆에 저렇게 얌전히 서 있다니. 앙삼식은 의아한 눈빛을 풀지 못한 채 시선을 옆에 선 행인에게 옮겼다. 짧은 그 순간 장삼식은 자신도 모르게 의식이 끊어졌다. 행인과 말이 연출하는 기묘한 분위기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나아가던 장삼식은 말 앞에 이르자 문득 정신이 들었다. 장삼식은 말에게 다가가 말의 목을 어루만지며 사람에게 말하듯 입을 열었다. 너는 이제 조용하고 외딴 곳에서 쉬고 있거라. 장삼식의 나직한 명령에 준마는 그 말을 알아듣는 듯 했으나 행인을 예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적거렸다. 그럼 그만 가라. 재촉하는 장삼식의 명령에 준마는 마지못해 몸을 움직여
행인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부벼댔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오던 길로 달려나갔다. 멀어져 가는 말을 잠시 지켜보던 장삼식은 준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천천히 시선을 행인에게로 옮겼다. 행인은 아까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그림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장삼식의 마음에 휘몰아쳤지만 장삼식은 애써 머리를 흔들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조급한 마음에 쏜살같이 몸을 날렸다. 객청으로 가는 길이 굽어지면서 장삼식의 뒷모습이 더 이상 일주문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일주문에서는 행인이 호법들이 메고 온 가마에 오르고 있었다.